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PID 튜닝 계속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 비행 모드에서의 PID 튜닝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 수동 비행 모드와 달리 자동 비행 모드는 드론이 GPS나 아니면 라이다, 옵티컬 플로우 같은 주변 위치 제어 센서를 가지고 기체를 자동으로 호버링하고 또 어, 자동으로 특정 위치로 비행을 한다든지 또 리턴 톰 같은 예, 기능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비행 모드입니다. 보통 픽스호크에서는 이 자동 비행 모드에서의 비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수동 비행 모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빌라이즈 모드는 자동 비행 모드가 아닌 수동 비행 모드인데요.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GPS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옵티컬 플로우와 같은 위치 제어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드론의 FC에 있는 자이로와 가속계를 이용해서 조종자가 조종기의 스틱을 움직여서 조종기 레버죠. 조종기 레버를 움직여서 기체를 제어하는 비행 모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동 비행 모드에서의 PID 튜닝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한번 야외에서 자동 비행 모드의 비행 테스트를 수행해보고 기체가 정상적으로 호버링을 하는지를 PID 튜닝을 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비행 모드에서의 비행은 위험한 부분이 있으므로 GPS가 잘 잡히는 야외에서 수행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 PID 튜닝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동 비행 모드에서의 비행 전에 호버링 스로틀 값이 있습니다. 그 호버링 스로틀 값을 일단은 가장 먼저 튜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그 Q250 오토파일럿 기체는 기본적으로 그 MPC 스로틀 호버 파라메터 값을 30%로 맞춰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호버링 스로틀 값에 대한 의미는요, 기체가 홀드 모드나 아니면 포지션 모드에서 공중에서 호버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스로틀 값을 미리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 값이 너무 크게 잡혀 있으면 포지션 모드나 홀드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체가 갑자기 상승을 한다든지 또 갑자기 하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홀드 모드나
포지션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기체가 갑자기 상승을 한다든지 하강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 호버링 스로틀 파라메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비행 준비를 하고 기체를 이륙시켜서 우선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수동 비행 모드입니다. 수동 비행 모드에서 기체를 이륙시켜서 기체를 적정 고도에서 수동으로 호버링 시킨 후에 포지션 홀드 모드나 홀드 모드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밍을 하기 전에 기체 프롭을 돌려봐서 프로펠러에 센서선이 걸린다든지 다른 부분에 닿는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태들이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지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신 후에 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GPS가 지금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그 GPS의 개수와 그 밑에는 HDOP 수신 강도인데요. 그 GPS가 잡혀 있는 개수와 수신 강도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GPS는 최소한 6개 이상 잡혀 있어야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고요. 안정적인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8개 이상의 GPS가 잡혀 있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기체를 천천히 이륙시킵니다. 기체를 지상에서 한 1m에서 1.5m 정도 높이로 이륙을 시킵니다. 그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시고요. 여기 호버링은 지금 스테빌라이즈 모드니까 손으로 호버링을 하셔야 됩니다. 호버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비행 모드를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비행 모드를 홀드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체가 홀드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호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기체의 파라메타 값을, 호버링 파라메타 값을 지금 30%로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MPC 스로틀 호버 파라메타 값을 30%로 지금 맞춰놔서 기체가 자동 모드로 변환을 했을 때 기체가 갑자기 튀어오른다든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조종기에 스틱을 조종하지 않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도 정상적으로 지금 호버링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홀드 모드와 포지션 모드의 차이점은, 홀드 모드는 스틱을 움직여도 기체가 움직이지 않게끔 완전히 기체를 공중에서 고정시키는 모드입니다. 이 홀드 모드에서도 스틱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 홀드 모드가 풀리고 포지션 모드로 자동 변환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조종기의 스틱 키를 포지션 모드로 명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 플라이트 모드가 됐고요. 포지션 플라이트 모드나 홀드 모드에서는 스로틀이 50% 구간에 있을 때 고도가 그 자리에 유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스로틀을 50% 이상 올려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체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50% 이하로 내려주게 되면 기체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다시 50%로 스로틀을 맞춰주시게 되면 기체가 그 자리에서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이 포지션 모드에서는 피치키와 롤키, 요 키가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모드에서는 조종기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종자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포지션 모드가 가장 비행하기는 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도가 유지가 되면서 롤과 피치와 요 키를 이용해서 비행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착륙을 해보겠습니다. 착륙은 포지션 모드에서 스로틀을 천천히 내려주시면 기체가 착륙을 하게 되고요. 스로틀을 0으로 내린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아밍이 꺼지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자동 비행 모드에서 PID 튜닝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비행 PID를 튜닝하기 위해서 베이클 셋업에 PID 튜닝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자동 비행 모드에서의 PID 튜닝도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컨트롤러를 먼저 수행하고 그 이후에 포지션 컨트롤러를 튜닝합니다. 벨로시티 컨트롤러는 자동 비행 모드에서 기체가 자기 위치를 잡기 위해서 좌우로 이동한다거나 상하로 이동할 때의 이동 속도를 제어 튜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체를 공중에서 홀드 모드나 포지션 모드로 변경시켰을 때 기체에 바람이 불어서 기체가 옆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체가 스스로 움직여서 GPS에서 마크한 자기의 포지션 위치를 잡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동하는 속도와 또 그 상하로 움직였을 때의 고도가 틀려졌을 때 고도를 맞추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속도를 조정해주는 튜닝 항목입니다. 벨로시티 컨트롤러의 PID 튜닝을 마쳤으면 포지션 컨트롤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호리존털과 버티컬의 민감도를 조정해 줍니다. 포지션 컨트롤러의 민감도는 우리가 포지션 모드에서 스틱을 움직여서 롤키나 요키 그리고 피치키를 움직여서 기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움직일 때의 민감도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시킬 건지를 조절하는 항목입니다. 포지션 모드에서 비행을 해보시고 기체가 내가 조종하는 스틱에 비해서 너무 둔탁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 값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기체가 내가 조종하는 스틱의 움직임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 값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로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이크오프에 고도를 옆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2.5m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슬라이딩 바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바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이제 기체가 자동으로 아밍이 걸리고 이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륙을 하게 되면 2.5m까지 이륙을 하고 그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체가 이륙을 해서
자동으로 이륙을 해서 지금 한 2.5m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고도 센서를 바로미터 센서를 쓰기 때문에 완벽한 고도 제어는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고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센서를 써야 되고요.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착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착륙은 마찬가지로 랜드 스위치를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기체가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고요. 리턴 투 홈 모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체를 한번 이륙시켜서 멀리까지 보내보고 거기에서 리턴 스위치를 눌러서 기체를 리턴 투 홈으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체를 이륙시킵니다. 이번엔 고도를 5m까지 이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를 앞으로 좀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체를 이제 멀리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플라이트 모드에서 기체를 피치 키를 앞으로 쭉 밀어서 기체를 멀리까지 이동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기체가 약 한 30m 정도 바깥까지 이동을 했고요. 자, 이 위치에서 리턴 스위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된 위치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런치된 위치로 날아와서 착륙까지 수행을 한 후에 아민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퓨그라운드의 지도상에는 지금 제가 지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지도를 못 받아오는 것 같은데요. 경로상에, 지도상에 드론이 움직인 경로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리턴 투 홈에 필요한 베이클 세팅에서 세이프티에 보시면요.
리턴 투 런치 세팅에서 리턴 투 런치에 필요한 세팅들을 지금 해줬는데요. 리턴 투 런치는 10m 고도로 리턴 투 런치에서 비행을 하게끔 지금 설정을 해놔서 지금 리턴 투 런치 실행 시에 비행 고도가 10m로 지금 비행을 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턴 투 런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위치에서 즉각적으로 랜딩을 하게끔 수행을 해놔서 지금 지정을 해놔서 런치 위치로 돌아와서 바로 착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동 비행에 필요한 모든 기체의 세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렇게 자동 비행 모드에서의 비행까지 완벽하게 수행이 되셔야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행할 오프보드 모드에서의 비행 컨트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의 비행 연습도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프보드 모드에서도 테스트를 하다 보면 비행이 물론 이제 가제보 같은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진행을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가제보와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과 다르게 기체가 동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오프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스테빌라이즈 비행 모드로 전환을 해서 기체를 바로 사람이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의 비행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사실 수동 비행 모드에서 비행을 해도 상당히 위험한 하나의 비행체입니다. 사실 오프보드 모드에서의 비행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고요. 또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기체를 사용자가 긴급시에 빠르게 제어권을 인수받아서 조종기를 통해서 기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론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으니까요.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기도 좀 장애물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체를 무엇보다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비행 실력을 기르시는 것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번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모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되어 있는지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아밍 스위치를 켜놓고 아밍을
목표 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암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파라메터에서 바꿀 수는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요소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다시 암인키를 켜주면 됩니다. 카메라 방향을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스테블라이즈 모드에서 호버링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조종자가 스틱으로 기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현재 위치에서 고도와 XY 위치를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능력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버링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비행 능력이 되시는 분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피치키를 이용해서 앞으로 기체를 고도를 움직이지 않고 전진시켰다가 후진시켰다가 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날아가면서 고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되고, 고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기체는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다음은 기체를 롤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고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체를 빠르게 움직이시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기체를 빠르게 움직이면 조종이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조종이 쉬운 게 아니라 드론이 제어력을 잃은 상태로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습 비행을 하실 적에는 반드시 빠르게 비행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고, 또 마찬가지로 고도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비행이 되셨다면 그 다음은 회전 비행에 대한 연습을 해봅니다. 회전 비행은 롤키와 요키를 이용해서, 물론 피치키도 앞으로 약간 기울여주고요, 롤키와 요키, 피치키를 이용해서 기체를 둥그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비행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원주 비행이 잘 되시는 분은 다음에 이제 비행 모드를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비행 모드를 비행 스테블라이즈 모드에서 홀드키로 바꾸고, 홀드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조종기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체가 그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게 되고요. 또 포지션 모드로 기체를 바꿔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주 비행을 하면서 기체를 제어해 보고요. 스테블라이즈 모드에서 비행이 잘 되시는 분들은 포지션 모드에서의 비행은 상당히 쉬우실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션 모드에서 우리가 조종기에 할당해 놓은 리턴 투 홈 키를 쳐서 기체를 런치 위치로 되돌아오게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큐브라운드 컨트롤러의 메뉴 키를 이용해서 리턴 투 홈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조종기의 리턴 투 런치 스위치를 이용해서 기체를 리턴 투 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체를 멀리까지 보내봅니다. 그 위치에서 조종기의 리턴 투 런치 스위치를 켜줍니다.